자, 지난 시간에 음절의 끝소리 교체까지 했고요. 원래는 그 뒷부분에 같은 교체 현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이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는요. 여러분 교재에서 자, 15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15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은 어머 이건 정리해야 해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죠. 이거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어떤 만화 그림체 같은 거 하나 따와서 어머 이건 사야 해 그런 그림을 따오고 싶었는데요. 네, 저작권상 멘트만 이렇게. 자, 자음군 단순화를 간단 정리하기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자음군 단순화를 일부러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을 끌고 오지 않은 이유가 조항으로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복잡하고 외울 게 많다라고 여겨지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이긴 한데 가장 외우기 쉽게끔 나름대로 정리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필기량이 조금 많습니다. 이거를 그 부분에다가 채워주시면 돼요. 네. 자, 자음군 단순화는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했을 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거는 받침이 하나, 즉 자음 하나, 호자음이거나 아니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이런 것들, 쌍자음일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요, 호자음이나 쌍자음만 받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겹자음이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러면 그 겹자음은 둘 중에 뭘 읽어줘야 하나요? 에 대한 겁니다. 둘 다 발음되진 않아요. 하나만 발음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탈락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묶어서 받침 발음의 원칙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호자음, 쌍자음에만,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겹자음을 발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탈락 현상이라는 거. 탈락.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음군 단순화예요. 받침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요 글자는. 값이라고 썼을 때 밑에 자음이 지금 2개가 왔죠. 그럼 자음의 무리가, 자음의 떼거지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군이에요. 무리 군자 써서. 그럼 단순화라는 건 무엇이냐? 2개나 들어갔지만 단순하게 하나만 발음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겹자음 들어갔을 때 하나만 발음하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고요. 우선 첫 번째. 웬만하면 다 앞자음입니다. 자, 웬만하면 앞자음. 앞자음으로 발음되는 것들, 뒤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되는 것들 일일이 다 외우기보다는 뒤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하는 글자가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럼 차라리 단순하게 뒷자음으로 발음되는 애들만 외우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겹자음, 즉 겹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건 웬만하면 그냥 다 앞자음을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었을 때요. 비읍과 시옷을 모두 다 발음하지 않습니다. 비읍, 갑 하고 발음을 해요. 그리고 자, 여덥 하지 않잖아요. 여덜이에요. 여덜. 자, 그리고 내 몫은 얼만큼이니 했을 때 목 앞에 것으로 발음합니다. 웬만한 겹자음은 전부 다 앞에 걸로 발음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뒷자음 발음하는 것들. 뒷자음 발음하는 거는요. 3개밖에 없어요. 리을 기역. 그리고 리을 미음. 그리고 리을 피읍입니다. 자, 리을 기역 들어가는 거 뭐 있죠?
한 글자짜리 닭도 있고요. 자, 읽다라고 하지만 읽다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닭 뒷자음 발음합니다. 그래서 닭 요렇게 읽어줍니다. 책을 읽다가 아니라 책을 읽다. 날이 밝다가 아니라 날이 밝다. 그죠? 리을 기억이 받침으로 들어가면 뒤에 자음 기억을 읽어줍니다. 자, 리을 미음은 뭐 있죠? 그렇죠. 3 있죠. 3. 자, 뒤에 것만 읽어주죠. 3. 자, 그 다음에 리을 피읍이 있어요. 자, 리을 피읍도 그러면 뒷자음을 읽어주라고 했으니까 피읍을 읽는데 어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떠올려 보시면은요. 종성이 피읍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피읍이 쓰이면 뭘로 바꿔서 읽는다고요? 비읍으로 바꿔서 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들어간 글자 시를 읍다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피읍이 남겨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바뀌기 때문에 읍다가 됩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내기를 딱 좋아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웠을 때 그것은 교체였죠. 자음군 단수라는 지금 탈락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읍다 같은 경우에는요. 둘 중에 하나만 발음된다고 했으니까 탈락도 일어났고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교체도 일어났어요. 즉, 두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단골입니다. 자, 자음군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탈락과 교체 모두 일어난 아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에서요, 이제 예외가 등장을 해요. 리을 기억. 리을 기억의 경우 자, 어간의 말음이 리을 기억으로 끝나고 어미의 초성이 기억으로 시작되면 리을 기억을 리을로 읽는다. 자, 여기까지 필기 쭉 따라오세요. 어간의 말음이 리을 기억으로 끝나고 어미의 초성이 기억으로 시작되면 리을 기억을 리을로 읽는다. 뭐가 갑자기 막 복잡해졌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간의 말음이래요. 자, 어간. 용언에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그 부분에 그 글자에 초성은 첫 번째 발음하죠. 중성은 가운데 발음하죠. 종성이 가장 마지막에 발음하는 아이죠. 말음이 다른 말로 종성입니다. 근데 어간의 말음의 리을 기억이 들어갔고요. 바로 뒤에 쫓아오는 어미의 초성이 기억으로 시작되면요. 원래 리을 기억 같은 경우 뒤에 거 읽어주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조건이 해당되면 리을로 읽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것도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날이 밝다 용언에서요. 박 했을 때 리을 기억 왔죠. 그럼 제가 지금 발음한 것처럼 박 기억으로 읽는 게 맞죠. 그런데 어간의 말음이 지금 리을 기억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다의 다 대신에 활용을 해서 다른 어미를 갖고 왔어요. 막다 대신에 박다 대신에 받기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지금 어미겠죠. 어미의 초성이 기억이 왔죠. 자, 이럴 경우에는요. 얘를 원래대로 기억으로 읽으면 날이 받고 있다 발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연달아지면요 발음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뒤에 것이 아닌 앞에 걸로 해주자. 그래서 날이 밝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어간의 종성을 리을 기억, 어미의 초성이 기억일 때 기억 읽지 말고 앞에 것을 읽자.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날이 밝고 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물이 맑기 때문에 여기서 놀아도 돼. 맑기 이렇게 읽죠. 맑기. 자, 똑같습니다. 기억 왔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 거 읽어주고 뒤에 있는 기억. 자, 그래서 발음이 맑기 때문에 요렇게. 자, 그럼 하나만 더 써볼게요. 너 오늘 저녁 뭐 먹었니? 응, 닭과 오리와 돼지를 먹었어. 전형적인 육식주의자죠. 자, 저는 지금 닭과라고 읽었어요. 닭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이 리을 기억이 왔고 뒤에 기억이 왔는데 얘는 왜 달과라고 하지 않고 닭과라고 할까요? 자, 잘 보시면은요.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어간의 말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어미일 때입니다. 어간이나 어미의 개념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요런 닭과 같은 명사 같은 체언이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 즉 다의 형태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 일 때만이에요. 닭과 같은 경우는요. 닭이라고 하는 사물의 이름, 즉 명사에다가 그 뒤에 조사가 붙은 거죠. 즉 어간의 종성의 리을 기억, 어미의 기억 이게 아니라 명사와 연달아서 조사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읽던 대로 앞에 아이, 리을 기억이 왔으니까 아이고 뒤에 아이죠. 닭 그리고 그대로 기억. 그래서 닭과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닭과. 닭과의 예시를 든 이유를 알겠죠. 리을 기억 그 다음에 기억이 연달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걸 읽어주는 게 아니라 어법은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면 나중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디테일한 부분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것이 용언일 때만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체언과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닭과. 자, 그러면 이번에 예외, 리을 기억. 원래 뒤에 게 읽는 게 맞는데 요 조건일 때만 앞에 리을로 다시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예외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밥다의 활용형 그리고 넙죽하다 넙둥글다. 자, 이럴 때는요. 리을 비읍을 비읍으로 읽는다. 밥다의 활용형,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때의 리을 비읍은 비읍으로 읽는다.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분명히 자, 웬만하면 앞자음이고요. 뒷자음 발음되는 거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리을 비읍은 왜 갑자기 뒤에 걸로 읽으라고 하시나요? 리을 비읍도 원래 앞에 걸로 읽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웬만하면 앞자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있죠. 리을 비읍. 뭘로 읽었죠? 앞에 걸로 읽었죠? 여덜 앞에 걸로 읽어줬어요. 리을 비읍이 나왔을 때도 전부 다 앞에 걸로 읽는 게 맞는데요. 딱 요렇게만 밥다의 활용형,
넙죽하다, 넙둥글다 요 아이들만 뒤에 걸로. 밟다 아니에요. 발을 밟다 아닙니다. 발을 밟다예요. 발을 밟다. 그리고 널쭉하다 아니죠.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리기 쉬운 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밟다, 넙죽하다, 넙둥글다는 리을 비읍을 비읍으로 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요 말이 달렸어요. 활용형.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물건 하나를 샀을 때요, 딱 그 용도 하나로만 쓸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때도 쓰고 저때도 쓰고 여기저기 활용을 하면은 다용도로서 굉장히 좋죠.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여기저기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기본적으로 용언 같은 아이는요,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형태가 바뀌어요. 먹다, 기본형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행복하다. 자, 이렇게 뒤에 아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걸 활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요, 밟다, 활용을 시킨다면은 기본형 밟다 외에도 밟고, 밟으니, 밟아서, 밟으면 얼마든지 뒤에 어미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게 활용형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밟다의 활용형, 즉 밟다 포함하고요. 밟다의 활용형은 비읍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밟다. 자, 뒤에 거 읽어주래요. 밟다예요. 활용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 대신에 고를 넣었어요. 발 좀 치워. 네가 지금 내 발 밟고 있잖아. 이렇게 발음 많이 하죠. 밟고 있잖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활용을 시켜도 어미를 바꿔도 밟고 있잖아. 네가 내 발 밟고 있잖아. 밟고가 맞습니다. 밟고. 그리고 발 좀 치우라고 자꾸 밟지 말고 이렇게 발음 많이 하죠. 밟지 말고, 밟지 말고, 밟지 말고, 밟지 말고. 자, 자꾸 내 발 밟기만 해봐, 밟기만 해봐. 아니에요. 밟기만 해봐, 밟기만 해봐.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어때요? 기본형의 밟다, 당연히 뒤에 거 읽어줬지만 얘네들을 밟고, 밟지, 밟기 요렇게 활용을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밟고, 밟지, 밟기. 어이구, 밟기 아니에요? 밟기, 밟기. 사실 저도 발음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내 발 밟지 마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밟지 마, 밟지 마. 자, 그래서 밟다의 활용형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시켰을 때 무조건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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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으로 읽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넙죽하다, 넙둥글다 있죠? 자,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넓다의 활용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에서 나오기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아이는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죠? 그쵸? 애초에 요 아이도 뒤에 걸로 읽어주는 거였다면은 넓다의 활용형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자, 이 아이는요. 원래대로 웬만하면 앞자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넓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걸로 읽어주는 아이는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발음하면요. 넙죽하다 되고요. 또 발음하면요. 넙뚱글다 돼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요. 자음군 단순화가 모두 다 끝나요. 뒷자음으로 발음되는 거, 앞자음으로 발음되는 거 일일이 그 단어 하나씩 하나씩 외우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외우시면은 받침이 겹받침이 들어갔을 때 모든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겹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웬만한 건 다 앞에 걸로 읽으십시오. 웬만한 건 앞자음. 갑, 여덟, 목 하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 걸로 읽는 거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닭, 삼, 읍, 다. 특히나 리을 피읍은 내기가 정말 좋은 아이.
왜냐? 자,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체 아니죠?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과 교체가 모두 일어나는 리을 피읍 주목할 것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용언일 때만. 그래서 어간의 끝이 리을 기억으로 끝나고 어미의 초성이 기억으로 시작될 때는요. 원래 기억 읽어주는 거 맞지만 기억 발음하면은 발음 힘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앞에 걸로. 밝고 맑기. 그런데 요 아이는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용언 아니니까. 어간과 어미의 관계가 아니라 명사와 조사의 관계죠. 체언과 조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아이. 자, 밥다의 활용형,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때만 리을 비읍. 원래 앞에 걸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만 뒤에 걸로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는 예시들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리고 요 아이 낚으려고 많이 내요. 낚으려고. 요 아이는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뭔가 비슷하게 넙이 있어. 그러면은 뒤에 거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앞에 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깔끔하게 외우시면은요. 이제 겹자음 들어가는 거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필기량이 조금 많았죠. 지금 15페이지에 다 채워 넣으셨나요? 네. 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요.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교체 현상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이제 비음화, 유음화를 학습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화면만 보시면서 잠깐 눈으로 확인 작업 몇 개만 풀어보고요. 바로 이제 비음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음군 단순화 잠깐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화면을 보시면 돼요. 삭, 뭘로 읽죠? 그렇죠. 기억으로 읽죠. 그래서 삭이 됩니다. 뭘로 읽죠? 갑. 앞에 걸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갑. 뭘로 읽죠? 그렇죠. 우리가 뒷자음 외운 것 중에 없었죠? 그대로 안고. 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으로 바뀌는 거는요. 된소리 대기 현상인데 조금 있다가 교체하실 때 배우게 되실 거고요. 자, 리을 기억 들어갔습니다. 뭘로 읽죠? 우리가 보통 이거 실제 발음할 때는 늙다 많이 하죠? 아닙니다. 뭐라고요? 늙다. 자, 읽지마 아닙니다. 읽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읍고입니다. 읍고. 자, 피읍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비읍. 그렇죠. 그래서 읍고예요. 자, 나왔습니다. 발지 아니죠? 밥지. 그 다음에 왠지 널쭉하니 해야 진짜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넙죽하니. 그래서 넙죽하니 되고요. 요 아이 뭐라고요? 그렇죠. 요 아이 앞에 걸로 발음해 줘야 되죠. 그래서 널따입니다. 널따. 다 풀리시죠? 네. 자음군 단순화 끝. 바로 이어서 비음화, 유음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음화, 유음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음운 변동 전에요. 제가 이 자음 동화의 종류만 살짝 잡고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음 동화의 종류. 자, 요거는요. 따로 필기하실 필요 없이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교재에는 지금 13페이지 지금 아랫부분에 있죠? 하단 부분. 요거 보시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음 동화의 종류가요. 방향에 따라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방향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가 있대요. 그런데 자꾸 동화가 얘기 나오죠. 동화라고 하는 거는 같을 동자를 써서 뭔가 비슷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음동화라고 하는 거는 자음들끼리 만나서 뭔가 유사한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자음 동화 중에서 방향에 따라서 순행, 역행, 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칼, 날. 우리가 이 두 글자를 방금처럼 칼, 날 이렇게 쉬었다 발음하지 않죠? 칼날, 칼날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글자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음운과 두 번째 글자의 맨 처음에 있는 음운이 서로 만나겠죠. 만나면 서로 만나는 것들끼리 영향을 줘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방향을 봤을 때요. 앞에 아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앞에 아이가 뒤따라오는 아이한테 영향을 줘서 칼날이 됐어요. 앞에서 뒤로 갔어요. 그러면은 순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순행. 자, 이번에는요. 밥, 물 두 글자가 만나는데요. 비읍과 미음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라 뒤에 있는 아이는 그대로 있고요. 거꾸로 돌아와서 앞에 아이를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거꾸로 역행한 거죠. 그래서 역행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종로도 한번 볼게요. 이응하고요. 리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응 그대로 있고 요렇게 바뀌어서 리을이 니은 된 거 보니까 앞에서 뒤로 영향 줬죠. 그러면 어느 거죠? 그렇죠. 순행이죠. 자, 백로 한번 볼게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기억이라고 하는 음운과 리을이라고 하는 음운 두 개가 만났는데요. 둘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응 됐고요. 리을은 니은 됐어요. 둘 다 서로. 그럼 무슨 동화죠? 상호동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향에 따라서 앞에서 뒤로 순행, 뒤에서 다시 거꾸로 와버리면 역행, 그리고 둘 다 바뀌면 상호.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도에 따라서는요.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동화는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리을 영향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리을, 리을 됐어요. 똑같아졌죠. 영향을 준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죠. 그러면 완전동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억하고 미음이 만났는데 바뀌긴 바뀌었는데 똑같진 않죠. 그러면 불완전동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걷는다도 마찬가지 디귿과 니은이 만났어요. 바뀐 걸 봤더니 건, 니은, 니은 무슨 동화죠? 완전동화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단어를 봤을 때 신라, 완전동화이자 이렇게 영향 줬으니까 역행이구나. 국민, 불완전동화이자 또 이렇게 왔으니까 역행이구나. 역행이고 요 아이도 걷는다죠? 역행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런 기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제 비음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 자, 우리가 화자를 붙이면은요, 자꾸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성향으로 변해가, 이런 말이잖아요. 저 아이는 자꾸 여성화되어가, 남성화되어가, 라고 한다면,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여성적인, 이렇게 성별을 규정 짓는 게 옳다고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떠오르는 그 모습으로 닮아간다,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자, 비음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애초에 비음은 아니겠죠. 비음이 아니었던 아이들이 비음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모두 다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음화가요. 일반적인 문법책에서 보시면은요. 자, 제가 써놓긴 써놨어요. 교재에.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우리 이런 거 외우는 거 너무 싫지 않아요? 저도 싫어요. 단수 남기는 너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국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인접하는 의문은 하고 물어본다면 뭐랑 뭐죠? 기억하고 미음이겠죠. 인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와 닿는다라는 거잖아요. 가까운. 기억, 미음이 만납니다. 그럼 기억과 미음이 만나요. 만났을 때, 자, 얘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국물이 돼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음은 원래 비음이었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여기에 있던 아이만 세로 라인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 되는 겁니다. 국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조음의 위치를 바꾸면 사실 더 귀찮아지거든요. 자, 모든 발음은요, 인간은 편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도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조금씩 더 편한 발음으로 바뀌어갑니다.
굳이 조음의 위치를 바꾸진 않고요. 그 자리 그 상태에서 단지 소리를 내는 조음의 방법만 바꿀 뿐이에요. 그러면 미음 기억 만났으니까 이 아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절대 대각선이나 가로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글자 한번 해볼게요. 정말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것도 밥, 물이 있죠. 자, 이때도 인접하는 음운이 뭐랑 뭐죠? 비읍과 미음이죠. 비읍과 미음이에요. 그러면 비읍과 미음이에요. 미음 그대로 있겠죠. 얘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밤물, 밤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막상 일상적으로 그 대화를 단어를 발음하면서 소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딱 건네주고 이것을 옳게 발음한 것은 하면 온갖 고민을 하면서 밥물, 밥물 이렇게 발음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제 발음을 못 믿어요. 제 발음으로 문제 못 풉니다. 원리에 의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물, 밥물 실제 발음해보지 마시고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그 자리로 그대로 내려오면 비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아까 같은 경우에 또 이 글자도 있었어요. 걷는다. 자, 디귿하고 니은 만나죠? 그러면 디귿하고 니은 만납니다. 디귿하고 니은 만나서요. 디귿에 있던 아이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가 아까 걷는다가 됐어요. 이해가시죠? 자, 지금 우리 써있는 이론에서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이게 사실은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바뀌진 않잖아요. 왜냐? 이 아이 밑에는 지금 비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는 기역과 디귿과 비음만 여기 그대로 이응과 니은과 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니은과 리을이 만났어요. 그런데 리을이 살짝 바뀌어서 요렇게 니은으로 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비음화. 자, 그래서 이것이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에 영향받아서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쉽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유음화.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이 리을의 앞이라 뒤에서 리을로 변하는 현상. 유음이 아닌 놈이 유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 아이는요. 유음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니은 이 아이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리을 되면 유음.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리을이 니은이 되면 비음이고요. 니은이 리을이 되면 유음이에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신라. 자, 어떤 음운이 인접하죠? 니은과 리을이 만나죠. 그죠? 이렇게 만나요. 근데 이 아이를 발음을 해보니까 실라가 됐대요. 요렇게 영향을 줬어요. 역행 일어났고요. 완전 동화 일어났고요. 리을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리을이 됐으니까 유음화가 일어났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잘 나오는 것. 칼, 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리을과 니은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영향 줬네요. 순행동화죠. 칼날 완전 동화죠. 그리고 발음을 해보니까 칼날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자, 단순하게 기역 디귿 비읍이 뭐 만나고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표를 외우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간단하게 남아 본인이 자, 바다사자가 마누라야 써놓고 요렇게 라인 내려오면 아, 궁물이 맞구나. 밤물이 맞구나. 실라가 맞구나. 요렇게. 초기에 학습하실 때는 그렇게 원리를 따져가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나중에 이걸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굳이 이 표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단어 거의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외워져 있으실 거예요. 자, 초기 학습하실 때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보자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음동화에서요. 비음화와 유음화를 배워봤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비음화와 유음화, 좀 위치가 같아지는 건가요? 좀 방법이 같아지는 건가요? 좀 방법이 같아지는 거예요. 좋은 방법.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만 비음에서 유음으로, 그리고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구개음화. 구개음화. 자, 구개음화를 찾아보시면은요. 페이지가 네, 바로 뒷페이지 14페이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개음이 아닌 자음, 디귿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수로 만나서 구개음,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일부 굉장히 이렇게 정말 약식으로 되어 있는 그 문법책 같은 경우에는요. 요 아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디귿티귿이 이, 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읓이 된다. 근데 요것도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모음 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음운의 체계에 대해서 배우면서 반모음이라는 아이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자, 단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이중모음 앞에 혼자서 모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했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촉급하게 짧게 발음된다 라고 하면서 이나 오우 계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요. 볼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굳이, 마지, 해도지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디귿 이응은 왜 건너뛰나요? 자, 이때 초성의 이응은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없어요. 이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이랑 만나서 지 돼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 되는 거고요. 해도 그렇죠. 지 되죠. 자, 근데 조금 독특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배웠던 비음이나 유음 같은 경우에는요. 자음하고 뭐가 만났어요? 자음이 만났죠. 자음과 자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만나서 비음화, 유음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구개음화는 독특하게도 자음과 뭐가 만나죠? 모음.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변동이고요. 자, 부텨, 듀타. 자, 발음 너무 귀엽게 하게 되네. 듀타. 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듀타 이거 그 개구먼 그 안영미 씨가 예전에 한번 유행으로 하지 않았어요? 듀타. 따라하지도 못하겠네. 자, 이거를 푸시려면은 이제 반모음의 개념을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볼게요. 부처가 뭐냐면은요. 오늘날의 부처님이에요. 부처. 그런데 왜 부처가 부처가 됐느냐? 자, 요 아이 한번 쪼개볼까요? 티귿 하고요. 여가 만나서 지금 부처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하지 못하죠. 이여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아이는 반모음 이랑요. 그리고 단모음 어가 만나서 이여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숨어 있죠? 반모음 이. 그러면 요렇게 만나요. 디귿이 이 만나면 지읒, 티귿이 이 만나면 치읒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네들이 만났으니까 치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만나서 부처되는 겁니다. 자, 역으로 물어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중세국어의 문법도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요 아이를 물어보고 어떤 문법적 현상, 자, 알아낼 수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어주셔야 돼요. 구개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처가 됐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똑같이 또 해볼게요. 자, 듀타. 듀타는요, 오늘날의 좋다예요. 좋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에 좋다도 있긴 있었어요. 우리 문학하실 때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이때의 좋다가 있고 듀타도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좋다는요, 깨끗하다예요. 물이 좋기도 좋구나 그러면 좋기도 좋구나가 아니에요. 깨끗하게도 깨끗하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의 좋다는 깨끗하다였고요. 요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개음화가 아직 안 일어난 것이냐? 자, 요거를
요 글자를 또 풀어볼게요. 풉니다. 그러면 요 아이는요. 디귿이라고 하는 자음, 요라고 하는 모음, 그리고 히읗이라고 하는 종성, 잠이 만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의 요 같은 경우에도 또 이요, 이중모음이죠? 이요. 그러면 반모음 이랑 단모음 오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좀 보이시죠? 요렇게 만납니다. 숨어있는 반모음하고 살짝 만나서요. 디귿과 이가 만났어요. 그럼 구개음화 일어나죠. 뭘로 바뀌죠? 지읒으로 바뀌죠.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지읒, 오, 히읗, 결론은 좋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좋다는 구개음화가 아직 안 일어난 상태. 구개음화 일어나면 좋다가 된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티귿이 이, 그리고 반모음 이를 만날 때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개를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정답. 부처. 그리고 좋다. 이렇게 됩니다. 구개음화. 자, 우리가 지금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까지 했는데요. 제가 살짝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잠깐 테스트.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없고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짧디 짧은 퀴즈가 정말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 시간을 따로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눈으로 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밥, 물. 자, 아까 발음 어떻게 된다고요? 밤물 됐어요. 밤물. 밤물. 자, 그러면요. 눈으로 봤을 때 미음 만났는데 앞에 아이가 역으로 거꾸로 와서 비음화 됐죠? 자, 동화 방향으로 봤을 때 무슨 동화요? 그렇죠. 역행 동화죠. 자, 한 글자만 쓸게요. 역. 그리고 동화 정도로 봤을 때 똑같아졌죠? 그럼 무슨 동화요? 그렇죠. 완전 동화. 변동사항 보면은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이 됐으니까 비음화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침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음했을 때 침략됩니다. 침략이 돼요. 머릿속에 표를 살짝 그려보면 리을 바로 위에 니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만났을 때 요 아이가 만났는데 뒤에 아이한테 영향을 줘서 바뀌었어요. 뭐가 되죠? 그렇죠. 순행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진 않죠. 불완전 동화죠. 불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렇죠. 리은이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가 됐죠. 똑같이 비음화. 자, 독립 볼게요. 요 아이는요. 독립으로 바뀌어요. 서로 영향 줘서 둘 다 바뀌었죠. 자, 그러면 그렇죠. 상호. 서로 영향 줬다. 그런데 똑같진 않죠. 그러면 그렇죠. 불완전. 그 다음에 바뀐 아이들 보니까 이응, 니은이에요. 마누라야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비음화된 거죠. 비음화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음했을 때 대관령 이러진 않잖아요. 대관령이죠. 대관령입니다. 리을로 바뀌었네요. 자, 우선은 앞에 아이가 뒤에 아이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죠. 자, 방향? 그렇죠. 역행입니다. 그리고 동화정도? 그렇죠. 똑같아졌죠. 완전입니다. 자, 그리고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입니다. 자, 유음화. 그 다음에 여다지 되죠. 네, 여다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고민되실 거예요. 여다지가 지금 언뜻 봐도 구개음화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행일까요? 역행일까요? 조금 헷갈리시죠? 자, 잠깐 보시면은요. 요 아이가 바뀌었을 때 구지가 됐어요. 자, 그럼 영향 주고받은 게 얘랑 얘였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요. 요렇게 영향을 줘서 디귿만 지읒으로 바뀌었죠.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데 그 모음은 그대로 있고 디귿만 지읒으로 바뀌었죠.
그럼 거꾸로 영향 준 거죠. 그럼 뭘로 봐야 되죠? 그렇죠. 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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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똑같지 않잖아요. 불완전이고요. 불완전이고 국외음하다. 됐죠? 자, 여기까지 손쉽게 되셨다면요. 의문 체계,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까지 다 이해 가신 거예요. 네. 답이었고요. 네. 쉬는 시간 잠시 갖고요. 네, 지금까지 학습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테스트하고 또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